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삼합의 생지입니다. 생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고요. 삼합의 생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요 며칠 전에 대운에 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대운에 대한 영상이 제가 이제 대운을 보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이메일하고 그 유튜브 댓글에서 추가적인 질문들을 좀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기존의 이론하고는 너무 좀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점도 있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제가 어줍지 않게 공부를 해가는 과정에서 얕은 지식을 마치 뽐내는 것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운 영상은 제가 공부가 더 되고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영상 이전에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뭐 세운도 비슷한 방식으로 보고요. 그리고 대운하고 세운의 영향을 많이들 물어보셨는데요. 세운이 결국에는 대운에게 영향을 미치고, 대운이 결국에는 또 사주 원국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세운의 군주가 대운이거든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월운의 군주는 또 세운이고요. 그래서 이 상위 운에서 점점점 밑으로 하위 운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삼합의 생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 삼합을 설명드릴 때 하늘의 질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합을 설명드릴 때 이 땅의 질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이 삼합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해묘미, 그리고 인호술, 그리고 사유축, 마지막으로 신자진, 이렇게 되겠죠. 원래는 이제 이 글자들끼리 서로 마치 자석처럼 결속력이 강한데, 하늘의 질서와 이 땅의 질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 땅으로 이 기운들이 내려오게 되면서 서로 뒤엉켰다라는 거죠. 뒤엉켜서 마치 어떤 틀이 이렇게 있는데, 틀이 이렇게 있는데 요 틀에 인묘진이 이렇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니네는 이 땅에 내려왔으니까 봄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여줄 테니까 봄을 해,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삼합이라는 거는 마치 자석과 같은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얘네끼리 서로 뭉치게 되면은 찰싹 붙어버려요. 얘네들끼리 서로 붙게 되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틀 안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서로 극이 다른 자석들인데 막 이러면서 이 틀 안에 딱 낑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중에서 한 글자만 사라져도 얘네 이제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은 하늘의 질서처럼 얘는 얘대로 나무로, 해묘미니까, 그리고 인목은 인목대로 불로 서로 찾아서 떠나가더란 말입니다. 즉 저는 이 방합은 세 글자가 다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성립하지 않는 걸로 보고요. 그리고 사주 원국에서도 세 글자가 붙어 있어야지만 성립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틀이라는 개념의 설명을 활용했고요. 삼합이 왜 하늘의 질서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또 다시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들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생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번 영상의 어떤 주된 목적입니다. 다시 쓸게요. 해묘미, 그리고 인호술, 사유축, 신자진, 이렇게 4개의 삼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글자들을 우리는 생지라고 부릅니다. 생지. 그러니까 12운성의 장생지에서 따갖고 온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글자를 왕지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왕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글자를 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글자들은 서로 자석처럼 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강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생지가, 휴지가 너무 커요. 네. 그 중에서도 이 생지가 이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장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목국, 나무의 생지인 해수 안에는요, 간목이 있습니다. 네.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 해중에 간목이 있는 의미가요, 이제 씨앗이 떨어져서 이렇게 땅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맞는 설명이고요.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자수부터 하고 자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60갑자도 갑자부터 시작하잖아요. 즉 해는 끝이지만 사실 지장간에서는 시작을 예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되겠고요.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이 생지 안에는 양간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생지 안에는 양간. 네. 간목이 양간이죠. 양간, 음간 할 때 양간이요. 자, 양간의 목적은요, 강하게 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양간인 거예요. 양간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물리적인 힘이 강하거든요. 확 밀어주는 힘이 강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간목은 강하게 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럴 때 만약에 묘목 같은 게 오게 된다면 이 묘목의 크기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겠죠. 이 해수가 묘목을 만나게 된다면요. 그 이유는 바로 해중에 이 간목이 양간이고, 이 양간이 강하게 밀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해수에게 묘목이 다가왔을 때 이 묘목은 걷잡을 수 없게 팽창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물론 묘지는 그런 역할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묘지에는 음간이 있는 겁니다. 네. 묘지에는 을목이라는 음간이 있죠. 우리가 묘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무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개념 이해가 조금 더 쉬우세요. 간목도 나무고 을목도 나무죠. 다만 생지, 해수에 있는 간목은 양간이기 때문에 강하게 확 밀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왕지 안에는 가불목이 다 있습니다. 그럼 이 간목도 밀어주는 건가요? 조금 다르죠. 묘목 안에 있는 간목은 이미 앞에서 밀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서 세게 확 밀어주면요, 그 물리적인 힘으로 인해서 쫙 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덜해지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1번 간목, 해중의 간목이 세게 밀어주는 거고, 2번 간목, 묘중의 간목은 이걸 이어받아서 조금씩 이제 밀어줬던 힘으로 가고 있는 상태.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왕지 안에 있는 간목이 을목으로 변화하게 되는 건데요. 이 왕지 안에 있는 을목은요, 음간이지만 이제 안정화 작업을 하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묘지 안에 있는 을목은요, 이걸 마무리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떤 정수로 만든다, 액기스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개념 이해가 조금 더 쉬우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응용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해수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세운에서 지금 인중에 간목이 힘을 발휘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면은 내년이 점점 다가오면 올수록 갑작스럽게 이 간목의 힘이 강하게 확 들이닥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시작하는 거고 밀어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생지가 갖고 있는 거는요, 말 그대로 시작시키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없던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 묘지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 있던 거를 받아서 정수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묘지에는요, 기존에 있던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얘기인 즉슨 우리가 이제 신해월로 들어섰잖아요. 휴지가 너무 커요. 네. 우와 대박. 네, 휴지 너무 큽니다. 네. 자, 지금은 이민년이죠. 이민년이고 내년이 계면년이 됩니다. 그럼 지금 이민 안에 이 간목의 구간에 있어요. 우리가 한 추석 때쯤부터는요. 그럼 벌써 세운에서 나무는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년이 돼야지 해묘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벌써 가을쯤부터 나무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신해월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럼 신해월에서는요, 지장간에 간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요맘때쯤부터, 그리고 여기는 11월이죠. 11월 한 20일 즈음부터 날씨가 좀 달라졌다. 그럼 뭔가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날 일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해수는 해묘미의 생지이고 이 생지라는 거는 시작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생지 안에 양간이 있는 이유는 강하게 밀어주는 힘이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마침 내년은 개묘년이니까 묘목과도 연결이 된다. 그런데 마침 올해가 임인년이니까 인중의 간목, 어차피 나무의 세력이 지금 강하게 점점점 밀어주면서 들어오고 있다. 그런 찰나에 신해월이 되면은 이 안에도 간목이 있으니 나무의 세력을 강하게 밀어줄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응용을 해볼게요. 이제 생지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경술월이 이제 경술월 끝날 때쯤이 되면요. 그러니까 뭐 11월 한 1일부터 10일? 한 요맘때겠네요. 네. 그럼 요 안에 이제 무토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운에서 나무가 들어왔죠? 그럼 어차피 수생목을 하고 있어요. 한 11월 한 1일부터 한 10일 사이에 이 수기운이 강하게 나무를 막 강하게 밀어주고 있는데 신의 월이 되면은 그 해중에 간목이 있기 때문에 해수는 생지이기 때문에 대단히 강하게 나무를 밀어줄 것이다. 이 얘기죠. 마찬가지로 인목도요. 생지잖아요. 인호술에. 그래서 안에 양간이 있는 겁니다. 시작을 시켜야 되니까. 그럼 얘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강하게 밀어붙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붙이는. 네. 그 역할을 합니다. 뭐를? 화를 강하게 확 밀어주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올해 이제 5월이 있었죠. 5월. 네. 올해 5월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화에 관련된 것들이 확 튀어서 올라왔다라는 거죠. 심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뭐 건강적으로든 네 또는 사적으로든 갑자기 화의 세력이 올해는 유독 갑작스럽게 올라온 이유가 바로 이 생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영상에서는 삼합의 생지라고 이름을 붙이려고 그랬는데 묘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중에 자세히 다루긴 하겠지만 결국엔 묘지도 조금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삼합을 하늘의 질서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석 같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근거는 다른 영상에서 차라리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근데 방합은 어떤 계절이라는 틀 안에 억지로 세 글자가 갖춰져 있는 거다. 가두어져 있는 거다. 움직이지 못하게. 그러다 보니까 세 글자 중에 하나만 빠져나가도 얘네들은 제각각 삼합의 운동을 하려고 한다. 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요 부분은 제가 뭐 시간 많이 안 잡아먹고 금방 예시 들 수 있겠죠. 자, 인묘진이 있는데 인하고 진 이러면 우리가 격각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격각살. 가운데 한 글자가 빠졌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살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데요. 가운데 한 글자가 빠졌다고 이게 뭐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서 살이다. 실은 그렇다기보다는요. 삼합을 만들어 보시면 신자진 수국의 영향권에 있죠. 그리고 인목 삼합을 만들어 보시면 오화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결국엔 수와 화가 부딪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가운데 한 글자 어떤 거를 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도 격각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 격각이 안 되죠. 네, 이렇게 하면 격각이 안 되고요. 죄송합니다. 만약에 여기를 빼게 되면은 이 앞에 글자와 얘랑 이제 격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합을 만들어 보면은 서로 다 충돌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 고로 이 방합은 이 땅의 질서 때문에 계절이라는 틀 안에 억지로 맞추어져 있지만 삼합은 마치 자석처럼 서로가 붙는 기운이고 만약에 신자진이다. 그럼 신금이 생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양간이 들어있더라. 강하게 밀어줘야 되니까. 그리고 자중의 임수는 이 강하게 밀어준 여파가 쭉 남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화 작업을 하는 개수로 응고가 되더라. 응고가 아니라 안정화 작업을 하더라. 그리고 진중의 개수가 이제 응고, 응축, 예리, 단단해지는 과정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생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변화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지는 갑작스러운 변화겠죠. 그러면 예상치 못했던 그런 변화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조금만 응용을 하자면요. 만약에 어떤 분이 일지에 신금이 있고 그리고 시주에 오화가 있다. 일과 시에. 자, 그럼 얘는 생지가 되겠죠.
생지인데 생지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은 요 안에 있는 임수가 강하게 수기운을 밀어줄 거란 말이에요. 강하게. 그러면 시주에 있는 오하고 충돌하겠죠? 그러면 예상치 못하게 사적인 일들이 자꾸 발생한다. 우리가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생지에 왜 양간이 들어가 있고 왕지에 왜 양간과 음간이 들어가 있으며 그리고 묘지에 음간이 왜 있는지 그리고 이 둘은 뭐가 다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제 이론이 이해가 되시고 이것도 그럴듯하다 그러면 이제 취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뭔가 허점이 있는데 하시면은 또 취하시지 않으시면 되는 거세요. 왜냐면 이 공부라는 거는요 끝이 없거든요. 정말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것 같아요. 한 6개월 전에 나를 돌아봤을 때 대단히 부끄러운 거. 뭐 제일 좋은 건 한 달 전에 나를 돌아봤을 때 대단히 부끄러운 거. 하지만 한 달 전의 이야기도 틀리지 말아야죠. 그냥 부끄러워야죠. 왜 그게 좋은지 아세요? 점점 발전한다는 뜻이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점점 발전하는 지난달에 지지난달에 내가 부끄러워질 수 있는 아이러니컬하지만 그런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저도 역시 그러한 공부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맨날 부끄러워요. 네. 가보겠습니다.